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플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포토그래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포토그래피는 사진 촬영에서부터 편집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모두 다 스마트폰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물론 다른 분들이 다른 의미로 쓰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 경우에는 스마트폰 포토그래피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전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 9인데 이 갤럭시 노트 9부터는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져서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그리고 영상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포토그래피, 그러니까 사진 촬영 그리고 사진을 취미로 하는 이런 사진 활동 그리고 영상 활동들을 모두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아이폰, 그 중에서도 아이폰 XS 정도부터는 굉장히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사진 편집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이폰이 만들어내는 애플만의 느낌, 아이폰만의 느낌,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XS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삼성의 갤럭시 노트 9이기 때문에 이 노트 9 시리즈로 스마트폰 포토그래피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포토그래피 단계 중에서도 사진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이전 영상에서 샘플로 쓰였던 사진들 몇 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촬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 9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카메라들은 모두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카메라에 프로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 모드에서도 설정에서 저장 옵션에 들어가면 로우 파일 프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저장 옵션을 켜두게 되면 프로 모드에서 촬영하는 모든 사진은 JPG와 함께 로우 파일 포맷도 함께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우 파일 포맷을 가지고 보다 전문적으로 조금 더 잘 보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 모드에서 로우 파일 프로 이 옵션을 켜두고 촬영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혹시 설정을 찾아보셔서 이런 비슷한 원본 파일 저장 아니면 로우 파일 저장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것을 되도록이면 켜두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해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올린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의 일부를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영상에서 로우 파일 포맷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시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기타 이런 지식들마저도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우 파일 프로 이 옵션을 켜고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 모드로 촬영하는 경우 그리고 수동 모드로 촬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의 ISO 설정을 100 혹은 200으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촬영할 경우에는 이 ISO가 보통 오토로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설정해서 보실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문 촬영이나 프로 모드 이런 촬영 모드에서는 ISO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토 말고 100 혹은 200으로 두시고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오토로 두고 촬영을 하게 되면 일단 밤이나 실내에서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ISO 값을 굉장히 올려놓고 촬영을 하게 돼요. 스마트폰 카메라나 아니면 액션 카메라 이렇게 센서 크기가 굉장히 작은 카메라는 노이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ISO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이미지 품질이 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ISO 값은 100 혹은 200으로 맞춰놓고 촬영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각대를 항상 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대는 이런 작은 삼각대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여기에 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스마트폰의 셔터를 이렇게 누르면서 스마트폰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흔들린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실수도 좀 범하지 않게 하고 같은 구도로 여러 장을 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촬영을 하다 보면 구도가 약간이라도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대, 미니 삼각대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여기에 껴놓고 그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여러 장을 촬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지금 이렇게 저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스마트폰에
여기에 있는 셔터 스피드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두운 이미지가 촬영이 되고 낮추면 낮출수록 밝은 이미지가 촬영이 됩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나오는 대로 사진이 촬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촬영을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세팅이면은 거의 노출은 정확히 맞춰서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노트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펜에 있는 사진 촬영 기능, 이걸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두고 사진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됩니다. 노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 펜에 있는 사진 촬영 기능, 리모컨 기능을 10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삼각대, 미니 삼각대는 여기 쓰여있는 대로 맨프로토 제품인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여기에 있는 이 조임새를 풀고 나서 스마트폰에 구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맨프로토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눌러주고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떼면 바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원터치로 이루어진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매를 안 하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을 고려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에 관련된 링크는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를 참고해서 구매를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샘플 사진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사진을 촬영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저녁 버스 정류장 사진인데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표현하려고 셔터 스피드를 되도록 느리게 해서 삼각대를 두고 촬영을 했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1초 정도로 더 느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ISO 값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적정 노출에는 8분의 1초가 가장 느린 설정이어서 좀 아쉬웠던 사진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진도 같이 얘기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저녁에 찍은 지하철 플랫폼인데 원래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궤적을 담고 싶었는데 첫 번째 사진을 찍으면서 8분의 1초 이상으로는 느리게 담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플랫폼만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야간에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궤적을 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이 셔터 스피드를 고유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분의 1초 이하 이렇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ND 필터가 필요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ND 필터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스마트폰용으로 쓸 수 있는 ND 필터도 있습니다. ND 필터는 카메라에 씌워주는 선글라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ND 필터가 있는데 제가 구매한 건 가변 ND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운데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또 이렇게 돌리면 밝아지게 돼요. 클립에다가 결합을 하고 이렇게 꽂아서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마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돌리면 어둡게 나왔다가 이걸 다시 풀어주면 밝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셔터 스피드를 보다 더 느리게 확보를 해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마 1초 이상으로 느리게 해서 궤적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 액세서리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서 이 액세서리를 통해서 사진을 찍은 결과물들을 한번 같이 공유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설명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봐도 접니다. 그냥 제 사진이고요. 낮에 그냥 가게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 가게가 아니라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찍은 사진인데 낮이고 옆에 큰 유리창도 있고 해서 셔터 스피드 확보가 어렵지 않아서 그냥 손으로 들고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와이프 보고 찍어달라고 해서 와이프가 찍어준 제 모습이에요.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사진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셔터 스피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게 확보가 됐어요. 6000분의 1초 정도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됐으면 이건 그냥 흔들린 사진을 찍기가 더 어려울 정도이니까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다보고 찍는 구도를 잡느라고 약간 고개가 아픈 것 빼고는 크게 무리가 없는 사진이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사진은 제품 촬영 컨셉으로 사진을 촬영을 해봤는데, 한 번은 오른쪽에서 조명을 두고 촬영을 하고 또 한 번은 왼쪽에 조명을 두고 촬영을 해서 이 두 사진을 각각 합성을 해서 양쪽에 조명이 있는 것처럼 합성을 해본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이런 사진을 찍어보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 사진을 찍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고 나면 이제 모바일 라이트룸 앱을 깔아서 보정을 하면 됩니다. 모바일 라이트룸 앱이 가지는 장점은 PC 버전은 모든 기능이 다 유료이거나 아니면 30일 트라이얼 버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기본 기능, 기본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두 다 무료로 뚫려 있어요. 뭐 자르기나 아니면 부분 보정 이런 것들만 유료로 막혀 있기 때문에 기본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앞에 설명드렸던 촬영 샘플들을 보정하는 것도 모두 이 무료 기능들만 사용해서 보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다운받아서 써보시면 정말 좋은 툴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마트폰 포토그래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그리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 또 댓글로 다른 의견, 질문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여러분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